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은 단 한 가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신혼부부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내 집. 그런데 입주 석 달 만에 그 집이 불법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 과연 이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32살 민수와 30살 지현.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월세 살이를 벗어나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날이었죠. 그 설레는 순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 48살 박 대표가 건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액은 2억 3천만 원. 두 사람이 몇 년 동안 알뜰하게 모은 돈, 거기다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모두 합친 그야말로 전 재산이었어요. 박 대표는 이 동네에서 15년째 일하는 베테랑 중개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물건이에요. 깨끗하고요. 학군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최고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역시 경력이 많으신 분은 다르네요 하고 안도하며 중개 수수료 500만 원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드디어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에 입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입주 2주가 지나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밤 10시가 넘어도 계속됐습니다. 민수가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더니 20대 청년 4명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묻습니다. 여기 원래 다가구 주택 아니에요? 민수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약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용도,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근린생활시설. 쉽게 말하면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었던 겁니다. 더 큰 충격은 3월에 찾아왔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 건물로 시청 단속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이행강제금이란 불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강제로 부과되는 벌금 같은 건데요. 평택시청에 문의했더니 연간 2,400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민수는 손이 떨리는 채로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게 저도 오늘 알았어요. 건물주가 허가 안 받고 용도를 바꾼 거예요. 2023년 5월 2일 민수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박 대표와 마주섰습니다. 대표님, 중개할 때 이런 거 확인 안 하세요? 박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등기부등본은 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중개만 했어요. 민수가 등기부등본을 펼치며 따졌습니다. 여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아파트라고 하신 거예요? 박 대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이 동네 사람들 다 아파트라고 불러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요.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모은 2억 3천만 원이 불법 건물에 묶여 있다는 현실. 신혼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정한 확인 설명 의무, 즉 중개사는 거래 물건의 상태, 권리 관계, 그리고 법령상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그 서류를 직접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비싼 수수료를 내고 중개사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전문가의 확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민수와 지현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두 사람은
6월 15일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 즉 재판을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 대표가 건축물 대장만 확인했어도 이 건물이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고 덕분에 불법 건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약을 했다는 거죠. 만약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게다가 이미 집값은 떨어졌고 매년 2,4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반면 박 대표 쪽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교부했고 민수도 그 서류를 받아봤으니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법 용도 변경은 건물주가 허가 없이 한 행위이지 중개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는 이런 건물들이 관행적으로 많고 실제 거래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고의로 숨긴 게 아니라 본인도 몰랐을 뿐이니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전문가인 중개사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일까요? 아니면 서류를 건넸으니 매수인도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민수 편인지 피고 박 대표 편인지 여러분의 선택을 눌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경력 15년 베테랑 중개사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신혼부부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8월 23일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지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박 대표는 민수와 지현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사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전문가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실제 용도와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데 이걸 확인하지 않은 건 중개사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재판부가 박 대표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셨습니까? 박 대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제출한 건축물 대장 사본에는 시청 담당자의 송을시로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허가 용도 변경. 이 한 줄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았죠. 재판부는 이 지역 관행상 문제없다는 박 대표의 주장도 단호하게 일축했어요. 오히려 15년 경력으로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라면 이런 불법 용도 변경 문제를 더 잘 알고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문가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거예요. 손해배상 내역을 보면 불법 건물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분 1,500만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향후 추가 비용 위험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 전액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졌어요. 만약 향후 이행 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된다면 그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민수와 지현은 그날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다고 합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받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건축물 대장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실제 용도,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 변경 이력이 모두 기재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정부24 서비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건축물 대장 확인해 주셨나요?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 위반 사항은 없나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믿는 것과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중개사는 법적으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전문가입니다. 수수료를 냈다면 당당하게 요청하실 권리가 있어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2,500만 원 전액 배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버딩미를 구독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판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